예, 감사합니다. 김사라 작가입니다. 예,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결혼과 연애에 대한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참 힘든 시대잖아요. 아까 나눠드린 워크북을 보시면 그 메모하게 돼 있거든요. 제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워크북을 좀 펼쳐주시고 그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다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제목을 실패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시대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금 사실이에요. 학부모들도 통탄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더 이상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건 어렵고 사교육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근데 사교육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경제 시장이에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교육과 아이들을 세우기 위한 어떤 교육보다는 돈이 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름을 막 광고를 하고 브랜드를 막 알리고 이러면서 하나의 경제 시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어떤 주입식과 실력 위주의 그런 아이들을 배출해내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의 인성과 가치관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참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맞벌이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자신이 누리는 것까지 많이 포기하면서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을 정말 쏟아부어서 여태껏 키우셨어요. 근데 이런 열정과 헌신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감을 만끽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 자녀들이 극히 보기 드물어요. 대부분의 가정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기존 교육에 많은 물질과 헌신을 쏟아부었지만 내 아이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 실패하였고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성공과 부를 쌓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인성이 개차반이어도 성공한 것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가 돈이 최고라고 매스컴에서는 계속 그게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잘 먹고, 예, 그것이 오로지 성공이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많이 가져라. 많이 누려라. 이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매스컴은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아. 이런 개념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 하나 갖고요 평생 놀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가치가 실종되고 비전이 실종되고 그런 분별이 실종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와 고급저택, 계속적인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 경제적인 부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 세상에 모든 매스컴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쏟아지는 광고와 정보의 홍수 속에 분별력 없는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 유튜버나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요. 유튜버요. 이게 1위예요. 그 다음에 연예인이요. 왜 그럴까요? 유튜버나 연예인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이러니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될까?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골머리를 지금 썩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학원에서는 그냥 아이들을 주입식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만 그냥 열심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이거를 어디다 표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떤 중독증에 이제 빠지고 이런 구조로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것은 너무나 아이들이 성적으로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성경험이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이렇게 눈 감고 손들어봐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한 반에 80%가 성경험이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듯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 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지금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삼키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마약에 빠지고 자신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찍고 있고요. 극심한 경쟁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염려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누군가 이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알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려면요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사지로 몰아내면 안 됩니다. 교육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이 교육적 대안으로서 코칭 교육을 저는 찾았는데요.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을 지원하는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입수 위주의 교육은 이미 실패한 교육임을 다들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서울대나 연고대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정말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학교에 나와도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대학이 밥 먹여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보다는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어떤 실력이 준비되어 있고 인성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 너무 돈을 쓰지 말아야 되고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거를 그런 교육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경쟁력 교육 체제에서는 나머지 아이들은 나고자여 실패자의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비참한 제도인지 모릅니다. 입시 제도는 일제치하의 식민지로 있을 때 만들어진 식민지 교육입니다. 주입식으로 창의력과 주도력을 빼앗는 식민지 교육 체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117명의 인재를 서양 문물을 배우게 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국가 예산의 1%인 1,000억 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1년 10개월 동안 이들을 서양 문물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을 해내게 됐죠. 이들을 덕분에 이들은 일본을 이끈 주요 인물들로서 일본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본 대학에서는 고전과 철학 서적을 몇백 권을 읽어야지만 졸업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죠. 이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펼치는 자기주도 교육을 합니다. 자기주도 교육이 바로 선진국 교육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체인지하라 보겠습니다. 학원 교육, 공교육, 사교육을 의지했던 기존의 지식 습득 의지의 교육 방식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아들 비니와 하니를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기르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체인지하라는 책을 쓰신 심현진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데요.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차세대 리더로 아이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의 모습은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추고 소통과 유대가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인재가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장 건강한 인간의 상태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5가지가 안정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영역을 갖출 때 인간은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하며 자기를 성취하며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요. 상호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가 결핍되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씨앗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며 더 많은 열매를 해마다 맺습니다. 사과나무나 대추나무나 감나무나 상수리나무나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에서 시작됐지만 해가 갈수록 수많은 과일들을 생산해내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고요. 저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리고 자기가 잘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신바람이 납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즐기면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영화를 만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인다고 그럽니다. 와, 오늘 새로운 아침이 됐어. 오늘 또 영화를 만들어야지.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자기가 계속 상상을 한대요.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 계속 상상을 하고 그 다음날 눈을 뜨면 그 영화를 만들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아침에 벌떡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 세트장에 가서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만든 영화가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걸 볼 때 희열을 느끼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도 굉장한 독서광입니다. 예.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이가 어떤 시인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땅은 편안한 가정 환경입니다. 물을 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격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를 차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을 기르려면요, 자존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줄 때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바로 자존감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많은 아이들을 옛날에 가르쳤거든요. 학원에서 강사로 있었고 또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또 어린이집의 원장을 하면서 어머니들과 또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좀 안정된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실수는 잊어버리고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그냥 별로 손을 많이 이렇게 대주지 않아도 그냥 안내만 해주면 알아서 척척척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뭐 조그만 실수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서 조그만 실수해도 막 좌절해요. 그리고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피곤해.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육을 성공으로 이끌으려면요, 아이들을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언어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언어는요, 어때야 되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긍정의 메시지를 아이에게 항상 들려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보를 제가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많이 놓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잘 되는 아이의 부모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모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아이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괜찮니? 하고 그 아이를 먼저 걱정해줘요. 만약 유리컵을 깼다, 뭘 먹다가 떨어뜨려서, 그러면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를 깨,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어머,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괜찮아. 그래서 얼른 와서 그 유리컵을 치워주고, 그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는 소중하구나, 이 컵보다 내가 더 소중하구나 라는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아이들은 다시 딛고 일어나서 항상 소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뭔가를 해내도 해내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은 바로 이 자존감의 부분이에요. 제가 과외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외방을 했는데 공부를 잘해주고 또 꼴찌까지 왔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 가르쳤었는데 꼴찌인 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자존감을 건드려줬거든요. 얘는 학교에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항상 공부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항상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별거 아닌데 얘가 해냈는데 굉장히 막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 대단하다. 이것도 해내냐? 와, 멋지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항상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칭찬을 해주고 그거를 간식을 딱 주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해 하면서 제가 공부방을 그만둘 때 얘가 엉엉 울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계속 공부방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거를 제가 봤고 뭔가 표정도 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가 많이 바뀐 것을 보고 집에서도 아이가 바뀌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행복해 하셨던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이 피드백을,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이 에너지. 이 긍정의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고요.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그래서 유해 환경에 노출돼도 그것이 자기한테 해롭다라고 생각을 들면은 그거를 딱 차단하는 그런 힘도 강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일들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항상 아이에게 부정의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긍정의 언어를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긍정의 언어를 계속해서 써야 되고, 아이들은요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엄마가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언어, 엄마의 표정, 또 엄마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부모님 학교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아이들만 가르쳐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그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좌절해요. 또 포기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연계해서 부모님 학교를 만들어서 같이 부모님들과 의논하고 또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같이 아이와 부모님과 같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가요 굉장히 놀라운 자기의 그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도 정말 놀라운 거를 제가 봤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경제적으로 별로 이렇게 부유하지가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학원을 제대로 못 보내고 이랬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학교 끝나면은 애들은 학원을 가는데 얘는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을.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거기 학교 도서관 뭐 닫을 때까지 얘는 거기서 책을 보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얘가 책을 얼마나 읽은지 나중에 이제 다독상을 받았어요. 1년을 이렇게 1년 동안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나 이거를 평가를 해서 그 학교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해가지고 장려상 이렇게 상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걔가 읽은 책을 제가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몇 권이나 읽었는지. 그런데 얘가 읽은 책이 한 거의 5,000권이 다 되더라고요. 1년에. 예, 5,000권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5,000권 가까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속독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책을 하도 읽으니까 그 대신 눈이 확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얘가 특별히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성적이요 국어하고 사회 역사 이런 인문학 쪽이 95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독서의 힘을 제가 진짜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게 자식 자랑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후로 막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막 부반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상도 막 타오고 이러면서 좀 사춘기에 방황도 하긴 했지만 많은 상을 가지고 와서 저를 참 기쁘게 해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무튼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예, 다 독서의 힘이에요. 예.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서의 중요성 잠깐 말씀드릴게요. 독서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독서를 통한 상상이나 꿈속에서의 경험이나 현실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 같은 동일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많은 독서는요, 풍부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게 하고, 양질의 독서는 좋은 인품을 형성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굉장히 언어 체계가요, 교양 있고, 예의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생각 자체도 굉장히 이해력이 많고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뇌 자체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요. 뛰어난 뇌로, 천재적인 뇌로 독서는 바꿔줘요. 우리 뇌를. 그러니까 독서의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독서는 창의력을 길러주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고요. 상황 이해력, 상황 판단력도 독서를 통해 길러집니다. 독서는 아이디어의 보물창고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 광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종대왕, 나폴레옹, 링컨, 정약용, 에디슨, 헬렌 켈러, 모태똥, 김대중, 박성수 회장, 오프라 윈프리, 스필버그, 디즈니 월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서광들은 뛰어난 삶을 살았고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미래인이 꼭 갖추어야 될 조건. 첫 번째로 미래 인재들이 꼭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떤 역경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대는요, 너무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올지 예측을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려면 회복 탄력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좌절을 했다가도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연애를 해서 실패를 했어. 그러는데 며칠 만에 탁탁 털고 일어나서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네,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빠르게 털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은 이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가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들은요, 정보의 바다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빠르게 세팅하는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는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맨날 암기했잖아요. 막 영어 단어 암기하고 막 이렇게 많이 암기해가지고 막 쪽지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세대는요,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내느냐, 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잘 찾아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느냐, 내 주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내는 거,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셋째는요, 자신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코치가 꼭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멘토가 필요하고요. 멘토는 많을수록 여러 분야의 멘토를 많이 사귀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아이들은요, 교사가 필요 없고요, 코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코치가 뭐죠? 코치는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코치는 모든 것을 그냥 관망하고 있죠. 관망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들만 이렇게 코칭을 해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터넷과 또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보 중에서 아이들이 어떤 정보들을 찾아내서 자기의 삶에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내서 자기가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터치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치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들이 아니라 코칭을 할 수 있는 코치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학교와 사교육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들이 필요할 때 길을 안내해주는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했던 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수업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커피 한잔 탁 하면서 우리는 학원에 보내지 말자. 우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우리 학원에 보내지 말자. 서로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예, 서로 다 선생님들인데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학원 운영하려고 보내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학원에서 저도 강사를 해봤는데 학원에서 중상 아이들은요 뭘 해도 잘하고 뭘 해도 잘 따라와요. 근데 중하의 아이들은요 일일이 가서 손을 더 봐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따로 회의를 맞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냥 못 따라와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모르고 계속 원비를 내는 거예요. 학원 보내니까 우리 아이 책임져 줄 거야 하고 맹신을 하고 그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학원의 실상이었어요. 제가 일을 보면서. 정말 합리적인 교육은요. 아이를 1대1로 그 아이에 맞게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엄마나 아빠들이 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멘토가 되고 어떻게 코치가 돼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좋은 멘토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코치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세워나가려고 우리 세움독서연대센터를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율적인 독서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비전을 찾아서 신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은 신나는 우리가 한 번뿐인 여행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정말 신나게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아이에 맞게 1대1로 저는 코치를 할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못 보더라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자기의 인생이 신나는 여행임을 아이들한테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또 길러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여정들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코치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많은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간접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독서 토론을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치며 주도적인 삶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또 4번 자존감은 성공적인 인생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생각 습관을 가지도록 코칭할 것입니다. 5번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생각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6번 성경 수학과 비전 학습은 주 2회로 운영될 것이고 부모 소통 코칭 학교를 운영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학습하고 토론하는 의논의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동환